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도 정치와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6에서 51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도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도 정치입니다. 권세가 방법이 되는 정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또는 소수의 가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일문전제와의 정치가 바로 세도 정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세도 정치에서 정치, 사회, 경제가 문란해지니까 농민들이 생존을 위해 일으킨 이 농민 봉기를 두 번째로 배울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도 정치, 농민 봉기, 이렇듯 정치, 사회, 경제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는 집권, 그리고 또 흥선대원군이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한 통치체제의 정비, 개혁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권세가 방법이 되는 특정 또는 소수의 가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세도 정치의 전개를 첫 번째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도 정치가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왕이었던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린 순조, 당시 나이 11살의 어린 왕이 즉위하면서 권력 다툼이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이때 안동 김씨였던 영조의 왕비였던 정순왕후가 어린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대리청정을 하고요. 또 어린 왕의 장인이었던 안동 김씨 김조순이 권력을 잡게 됨으로써 이 순조의 장인 김조순을 중심으로 하는 이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래서 철종 때까지 60여 년간 소수의 가문이 안동 김씨든 풍량 조씨든 이런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전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세도 가문이 이 비변사에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군사권까지 이 오군령 등의 중앙군도 장악을 함으로써 모든 권력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도 정치의 영향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신하들이 강해지니까 표면상으로는 이씨의 나라지만 그 실상은 안동 김씨 또는 풍량 조씨의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왕권이 약화되고요. 또 3사의 비판 견제 기능이 상실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변사에도 세도 가문이고요. 여기 3사에도 세도 가문이기 때문에 가족, 친척끼리 서로 비판, 견제하는 거는 당연히 좀 줄어들겠죠. 그에 따라서 끼리끼리 비변사 3사의 권력과 관직을 같은 가문들이 장악을 하게 됨에 따라 3사의 비판, 견제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정치의 문란도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시험을 쳐서 관직을 얻는 게 아니라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이러한 매관 매직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 수령과 아전들, 향리가 백성 수탈하는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자, 돈으로 관직을 샀다 보니까 임기 1년 동안 뽕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이 점차 이 세도 정치 시기에 증가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삼정, 이 세 가지의 세금 제도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정입니다. 밭전자인데요. 이 땅에 부과하는 토지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 세금 제도가 바로 전정이었습니다. 생산량의 몇 분의 1을 거두는 전정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군정입니다. 원래라면 군 복무를 성인 남성이 가야 되는데 군 복무를 가는 대신 이러한 옷감, 이 군포를 납부하고 이 군역이 면제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군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가려져 있는데, 자, 여기에는 환정 또는 환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가을에 추수한 곡식과 식량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봄에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가난한 시즌이 옵니다. 이렇듯 봄에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게 되니까 나라에서 이들 굶어 죽지 말라고 이런 쌀 같은 거를 빌려주게 되는데 다시 가을에 추수하고 빌린 쌀을 갚을 때는 여기
이자를 좀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자가 좀 돈벌이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지방 수령과 아전이 환정의 문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렇게 전정, 군정, 환정 또는 황곡을 합쳐가지고 삼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개의 세금제도 삼정이 상당히 조금은 어지럽기 때문에 이를 삼정의 문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만화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철종 8년에 있었던 인사 내용인데, 자, 2조 참판, 호조 판서, 홍군관 부제학, 형조 판서, 예조 판서, 이렇게 장관급 사람들이 다 병자 돌림의 안동 김씨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 병자 돌림, 이렇게 판서급, 장관급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안동 김씨가 전면적인 지배체제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만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순조실록에 적혀 있는 세도 가문의 모습인데요. 자, 외척, 자, 왕의 외가 세력이었던 박종경은 관직을 혼자 거머쥐고 문무관 직책권, 인사권, 비변사 통솔권, 군사권, 재정권, 조세권, 시장 운영권, 권력이 많네요. 다양한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득이양양하며 왼손엔 칼자루를, 오른손엔 저울대를 쥐고 자기 멋대로 행하였습니다. 특정 가문의 권력을 잡는 세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두 번째 농민 봉기인데요. 1811년 자, 순조 때에 대규모의 이런 반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최고 대장이 자, 홍경래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1811년에 발생한 반란이 바로 홍경래의 날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평양과 안주가 있는 행정구역인 이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대우 그리고 세도 정권 수탈에 대한 저항 때문에 발생하게 되거든요. 자, 밑에 내려가면 홍경래의 경문, 뭔가 이 시작을 할 때 봉기를 시작할 때 알리는 이 경문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서대원수 바로 홍경래입니다. 홍경래가 급히 우리의 뜻을 날리는 경문을 띄운다. 무릇 관서지방, 자, 서북지방은 단군 조선의 터전으로, 자, 평안도 지방입니다. 예로부터 문물이 번성한 곳이다. 임진왜란 때는 나라를 지키는 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조정에서 서쪽 땅을 더러운 흙과 같이 소외시키고 엄청나게 수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세 있는 가문, 자, 세도가의 노비들조차 이 천민이었던 노비들조차 이 서쪽 땅 평안도에 사는 사람을 보면 저 평안도 놈이라고 하면서 지역 차별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홍경래의 난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신흥 상공업자 돈 좀 벌어볼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광산 노동자, 가난한 농민 등이 다양하게 이 봉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정주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장악을 해나갑니다. 자, 여기 있는 게 홍경래에 난 당시의 지도인데요. 자, 여기에 정주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관군에게 진압이 되고 홍경래의 난을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문지화를 당하고 노비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봉기를 볼 건데요. 1862년 임술년에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통틀어서 임술 농민 봉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원인을 보면 앞에 홍경래의 난과 상황이 비슷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삼정의 문란입니다. 전정, 군정, 환정. 자, 땅에 대한 세금, 그 다음에 군력 가는 대신에 옷감, 분포를 내는 군정, 그 다음에 가난할 때, 곡식을 쓸 때, 자, 황곡, 이 땅 쌀을 받고 10분의 1, 나중에 3분의 1 정도의 이자를 내는 이런 황곡의 문란이 좀 심했고요. 그 다음 세도 정권 수탈에 대한 저항 때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1862년 임술년에 단성, 현재 산청입니다. 특히 여기 진주가 좀 거셌다고 하거든요. 경남 진주. 진주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농민 봉기가 벌어지게 되는데 자, 밑에 진주 농민 봉기에 관한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술년, 자, 철종 13년 2월 19일, 자, 진주 사람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화가 많이 났나 봐요. 무리를 지어 진주 읍내에 모였다. 자, 이런
향리 아전들, 자, 이방과 하급 관리들의 집 수십 호를 태우니 행동 거지가 가엾지 않았다. 아주 좀 화가 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병마 절도사, 자, 지방 행정 관리가 해산하려고 시장에 갔는데 흰 수건을 두른 백성들이 길 위에 이 관리를 삥 둘러싸고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거둔 것과 향리, 이 아전이 세금을 빼돌리고 강제로 거둔 것들을 보는 앞에서 거듭 질책한 거예요. 흰 수건 두르고 몽둥이 든 사람들이 당시 이 관리를 막 꾸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거리낌이었었다. 아주 시원하게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주 농민봉기를 필두로 자, 전국에서 이러한 자, 농민봉기가 벌어지게 되니까 정부에서도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자, 이 화난 농민들을 어루만져주면서 자, 어루만져주면서 잘못한 거는 자, 꾸짖는 관리 이러한 자, 안핵사를 자, 파견하고요. 삼정의 문란이 이러한 임술 농민 봉기의 큰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 삼정을 자, 가지런히 정리정돈하기 위한 관청, 이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으나 하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혼란은 지속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흥선대원군 자, 이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원군은 뭐고 흥선대원군은 무엇인가? 그 의미를 한번 알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 사진이 이번 세 번째 파트의 주인공 바로 흥선대원군이라고 쓰는데요. 자, 흥선군은 이름 그대로 군. 자, 왕족의 반계이기 때문에 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고요. 자, 대원군이라고 하면 자, 정식 왕위 계승권자. 자, 정식 왕의 왕자에서 왕이 된 게 아닌 자, 왕이 계승권자가 아닌 왕족의 아들이 즉위하면 그 아버지에게 주는 칭호가 바로 여기 있는 대원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역사상 살아있는 대원군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당시 이 이하응 흥선군의 12살 둘째 아들이었던 이명복이 고종으로 왕으로 즉위하면서 자, 이하응 흥선군이 자, 대원군의 이 명칭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흥선군의 흥선가 이 왕의 아버지라는 대원군의 명칭이 합쳐져 가지고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요. 보통 대원군이라고 하면 이 흥선대원군 이하응을 뜻하는 그런 대표 명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도 정치에서 중앙도 혼란하고 이러한 세도 정치 여파로 삼정의 문란, 이런 지방 수탈, 농민 봉기 상당히 조선 후기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권력을 잡고 이런 기획을 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시 상황을 보면 아까 언급한 대로 세도 정치 삼정의 문란 상황이었고요. 또 서양 세력들, 자,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라고 해서 이양선들이 수시로 우리 조선 앞바다에 등장하고 있는 뭔가 조금은 두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 고종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니까 이 나이 어린 12살의 고종을 대신해 가지고 아버지 이 흥선군이 왕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대원군으로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인사를 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종친, 자, 왕의 친가 세력들, 큰 집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가지고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세도 가문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세도 정치 시기에 소외된 남인, 북인, 요런 사람들을 또 적극적으로 등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당시 유명무실하 했던 의정부 6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중앙 통치기구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정치 군사권을 모두 먹고 있던 자, 변란에 대비하기 위한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나중에는 폐지시킵니다. 자, 그러면 비변사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권한은 여기 있는 의정부에, 비변사가 들고 있던 군사적인 기능은 여기 상군부에다가 주게 되거든요. 자, 의정부는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최고 기구였죠. 삼정성에 있는. 자, 상군부는 원래 같으면 조선 초기에 있었는데 폐지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자, 군대를 왕이 직속해서 왕이 바로 명령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여기 있는 상군부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변사 기능이 약화 폐지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법 체계를 다시 한 번 더 개편합니다.
당시 사회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전 회통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전을 편찬해가지고 이 사회상, 변화된 사회상의 이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경국대전을 보완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매천야록에 들어가 있는 흥선대원군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군이 처음 국정, 나라의 정치를 맡고서 어느 공식 석상에서 기세를 높여 여러 대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 가깝게 하고 태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남대부를 높여 3층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여러 대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이게 여러 재상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는데 김병기 안동김 씨입니다. 머리를 치켜 들고 말하기를 천리를 가깝게 만들려면 가깝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남대문은 3층으로 하려면 3층이 될 것입니다. 대감이 지금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태산은 본디 태산이니 어찌 쉽게 평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흥선대원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있다 말하기를 혼자 잘났군이라 말하였다. 이제 안동김 씨를 무시하는 흥선대원군입니다. 여기서 무릇 천리를 가깝게 한다고 한 것은 종친을 높인다는 뜻이요.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인다면 남위를 청구하겠다는 뜻이요. 태산을 평지로 깎겠다 하면 노론, 대표적으로 안동김 씨가 될 겁니다. 노론을 억제하겠다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뒤에 가서 또 다른 개혁 정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 때는 궁궐을 크게 넓힙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궁궐을 좀 중복해서 세웠던 지도자들은 욕을 많이 먹거든요. 흥선대원군도 욕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자, 그러면 경복궁을 조선의 제1 넘버원 궁궐, 법궁이라 할 수 있는 이 경복궁을 중복 건축, 다시 한 번 더 크게 건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면서 성난 백성들이 경복궁을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 흥선대원군까지 경복궁이 사실상 폐허로 남아있었는데 제1의 궁궐을 세우는 게 바로 왕의 권위를 세운 거라고 흥선대원군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경복궁을 다시 한 번 더 짓게 됩니다. 왕실의 권위를 회복할 목적으로 짓게 되고요. 자, 그러면 궁궐을 지으려면 엄청난 노동력과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이 노동력을 증발하기 위해 돈을 줘야 되는데요. 하지만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부금이라 할 수 있는 원에서 납부하는 이 원납전을 징수합니다. 이제 기부금을 거두는 이 원납전을 징수하고요. 자, 그리고 일당 100의 가치가 있는 이 당백전도 상당히 고액 화폐를 발행하게 되거든요. 이런 원납전과 당백전 발행을 통해서 일당 100, 사실상 한 6배 가치가 있었는데 상평 통보보다 어쨌든 고액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이 공사비를 좀 충당하고요. 자, 그리고 또 백성의 강제 노역, 정조가 수원화성 지을 때도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공짜로 백성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요. 또 궁궐의 나무를 목재를 모으기 위해 양반의 묘지림, 묘를 둘러싸고 있는 좋은 소나무 이런 것들도 다 베어서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당백전 발행 때문에 조선의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밑에 가운데 있는 원납전에 대한 반발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궐을 지으려고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팔도의 부자 명단을 만들어 돈을 거두었는데 원납전을 거두었답니다. 파산자가 잇따랐답니다. 이때 거둔 돈을 원납전이라 하였다. 백성들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화가 말하고서 원납전,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내는 돈이다 라고 하면서 비꼬는 그런 상황이 이 황현이 쓴 매천야록에 들어갔고요. 밑에 보시면 경복궁 타령, 경복궁을 좀 까고 있는 아니면 짓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한 또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전정, 군정, 황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입니다. 토지에 관한 세금인데요. 여기서는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양전 사업.
자, 전이 밭전자죠. 땅을 측량한다. 땅을 계산해서 토지대장에 빠진 토지를 찾아 거기다가 조세를 징수했던 세금을 거두는 게 바로 이러한 양전사업이었고요. 자, 군정의 개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포제인데요. 원래 군포, 이 옷감은 성인 남자 한 명당 거두는데요. 이제는 101동 302호, 405호 이런 집집마다 거두는 이런 호포제가 실시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포를 호 단위로, 자, 집집마다 단위로 부과하고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양반들의 특권이 있어요. 양반들은 이 군역의 의무를 사실상 지지 않습니다. 군포를 내지 않아요. 하지만 이 호포제에서 이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호포제의 결과였습니다. 양반들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들고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양반 집에 있던 노비 이름으로 호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곡, 자, 환정의 개혁인데요. 여기서는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원래 이 황곡은 관청에서, 자, 지방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로 물건을 뜯어냈던 이런 황곡이었는데요. 이 사라고 하면 마을 단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회가 창고를 운영한다. 이제 국가가 또는 지방 관청이 쌀을 빌려주고 이자를 뜯는 게 아니라 각 지방에 좀 잘 사는 지주들, 양반들한테 이 황곡을 맡겨가지고 조금은 이 고리대를 줄이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사창제였거든요. 황곡 운영을 민간에 맡겨 황곡의 고리적인 높은 이자를 받는 이 고리대적인 성격을 완화하게 됩니다. 민간이면 같은 마을의 평판이 중요하거든요. 함부로 이 고리들을 못합니다. 사창제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밑에 있는 군정의 개혁 중에서 호포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근래에 호포제가 나오면서 등급이 문란해져 벼슬아치나 선비, 하인들이 똑같이 취급되고 상하의 구별이 없어졌으니 한탄스럽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에게 군포를 물리는 것만 불쌍히 여겨 귀천에 관계없이 똑같이 군포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명분이 없어지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양반한테도 거두는 것을 지금 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종실로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붕당의 대립, 일당, 일문전제의 그 기반이라고 수 있는 서원을 이 고종 시기, 흥선대원군 시기에도 철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원을 왜 없앨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방 양반의 근거지입니다. 여기서 공부해서 정부로 올라가면 붕당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 서원은 세금 부역 명제의 특권이 있어요. 면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운영 비용을 지방관에게 부담시킬 정도로 이 서원의 운영비를 지방관한테 부과할 정도로 그 위세가 컸고요. 또 선현, 높은 현자들, 공자, 맹자, 조상님들 이런 앞에 있는 현자들의 제사 명목으로 농민들의 세금을 뜯어가기도 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러한 서원 철폐가 흥선대원군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정을 확보하고 양반 세력 기반 약화를 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서원이 몇 개 있나 싹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함부로 서원을 중등 사립학교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사익서원. 임금님이 학교 간판을 직접 하사한 이 사익서원 47곳을 제외하고 전국의 서원이 싹 다 철폐되게 됩니다. 토지와 노비는 공립 중등기관인 향교 그리고 또 지방 관아의 귀속이 되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 농민들은 서원 철폐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막 수탈하니까 또 각지의 유생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게 돼요. 자기 모교가 사라지니까 양반들 엄청 뿔이 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유생의 반대에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결국 서원 철폐, 호포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흥선대원군이 1873년도에 실각, 권력을 잃게 되는 계기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서원 철폐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군이 만동교, 자, 명나라 황제였던 만력제와 숭의제를 모시는 이 만동교를 철폐하고 폐단이 큰 서원을 철폐하도록 명령을 내렸답니다. 유생들이 서원 철폐령에 항의하자, 우리 모교를 왜 없애냐 라고 항의하자 대원군이 말했다.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명분으로 서원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직접 학교에 현판, 간판을 준 사익서원 47곳을 제외하고는 싹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그리고 또 그 이전 세도 정치에 대해 봤고요. 정치사는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외교, 경제, 사회, 문화사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